그러면 5단원에 있는 삼각함수 각 얘기 그리고 부채꼴 얘기까지만 할게요. 삼각함수 제대로 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116페이지 첫 번째 얘기는요. 116페이지 첫 번째 얘기는 수학에서 각을 재는 법, 각의 정의 약간 이런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각도기로 각을 재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각을 재는 하나의 규칙을 정하는 건데 각은 보통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요. 하나의 기준선 이거를 수학 쪽에서는 용어를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이 이렇게 안 나와. 수학에서는 얘를요. 용어를 시초선이라 불러요. 시초선. 이니셜 레이. 시초선. 얘를 기준 삼아서 내가 쟤까지 각을 재고 싶어라고 하는 또 다른 반직선이 하나 있죠. 쟤를 우리가 동경이라 부르고요. 기준선, 시초선부터 동경까지를요. 이렇게 반시계로 재는 걸 양의 방향이라 불러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를 음의 방향이라 불러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고 얘부터 몇 도지 이렇게 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시초선, 기준선부터 이게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된 게. 이만큼이 몇 도야? 이렇게. 이만큼이 몇 도? 이런 식으로.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그럴 때 이렇게 재는 게 양수. 이렇게 재는 게 음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60도가 있으면 이게 시초선. 이게 동경. 이 동경이 나타나는 각은 몇 도인가요? 라고 하면요. 60도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300도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재면 60도지만 이렇게 재면 300도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재는 건 시계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재는 거는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재면 60도. 바꿔 말하면 이 각과 이 각은 동경의 위치가 일치합니다. 이것도 이해 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0도 마이너스 300도를 그려봐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300도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60도를 그려봐 하면은 기준부터 반시계로 재면 되는 거고요. 이해 갔어? 이게 일단 첫 번째 116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념하기 1번에 2번 있죠. 390도를 그리래. 시초선 OX와 동경 OP를 그리시오. 보통 시초선은요. 기준선.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나중에 하겠지만 뒤에서 하겠지만 좌표 평면이 있으면 얘가 시초선이에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고? X축의 양의 방향. 요걸 항상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얘부터 각을 재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부터 쟀을 때 이래서 390도 이건 플러스잖아. 그치? 플러스면은 이제 반시계로 재라는 얘기인데 한 바퀴를 다 돌면은 몇 도? 360도지. 그럼 390도면 어때야 된다는 거야? 조금 더 가야 한다는 얘기잖아. 30도만큼 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0도만큼 더 간 이렇게 동경을 그리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요. 시초선이 OX면 이렇게 한 바퀴 감고 조금 더 간 30도만큼 간 요런 식의 선 OP를 그려 이거 OP죠. 이게 O고 이게 P니까 이렇게 그리라 이거예요. 그림을. 하지만 390도 역시 30도와 위치가 똑같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30도의 동경과 390도의 동경의 위치는 똑같죠. 또는 마이너스 330도도 동경의 위치가 똑같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그 오른쪽에 있는 일반각.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시초선, 이게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0도만큼 있다면 이 동경에 이르는 각은 몇 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체? 1번 40도? 2번 400도? 3번 마이너스 320도? 몇 번의 답이에요? 몇 번의 답이니? 몇 번의 답이야? 2번이라고? 몇 번의 답이야? 2번의 답이래? 몇 번의 답이야? 몇 번의 답일 것 같아? 1번. 왜 다 제각각이죠? 그럼 반대로 40도를 표시하시오 하면 이렇게 할 겁니까? 400도를 표시하시오라고 하면요? 360도를 간 다음에 40도를 더 가면 저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320도는요? 시계 방향으로 320도 돌리면 저거 아닌가요? 뭔 얘기인지 알아? 셋 다 정답이네. 그치? 그래서 이런 거야. 얘를 몇 도라고 표현할 거냐고요. 셋 다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겁니다. 얘는요. 회전수 없이 그냥 40도. 얘는요. 한 바퀴 회전하고 40도 더. 아니냐고요. 그쵸? 얘는요. 요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다는 뜻이고, 요거는요? 이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하고 나서 40도. 모두 다 같은 곳에 있단 말이야, 동경의 위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만 보고 어떻게 하냐고, 이게 몇 도인지. 얘를 그려봐, 이렇게 그리겠지. 얘를 그려봐, 이렇게 그리겠지. 얘를 그려봐, 이렇게 그리겠지. 그 바꿔서. 얘는 몇 도 오게 하면은 다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마도 안 나와.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n값은 정수, 0, 1, 마이너스 등등등 정수. 이게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이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저거만 보고는 회전을 얼마나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해가? 이게 바로 두 번째 배우는 일반각. 이해가 갔어? n이 양수면 반시계로 돌았어의 뜻이고 n이 음수면 시계로 돌았어의 뜻이에요. 어쨌든 더하기 40도이기 때문에 반시계로 40도만큼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다 같은 각이에요. 같은 동경이 돼요. 그림 그리면 동경의 위치가 다 똑같다 이거죠. 그게 117페이지 내용이야. 이해가 갔어? 118페이지 내용.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좌표 평면에 옮겨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좌표 평면에서는요. 시초선, 기준이 되는 선이 바로 얘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X축의 양의 방향. 그치? X축 중에서 오른쪽 양의 방향이라 불러요. 보통. 얘를 보통 시초선으로 생각하고 푼다 이겁니다. 기준선으로 생각하고. 얘가 아닌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100% 얘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럼 봐봐. 1도를 그려라. 2도, 3도, 4도, 5도 그려라 하면은 혹시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이해 가요? 동경이? 그쵸?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게 일사분면이잖아. 일사분면에 있는 이 동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몇 바퀴를 돌더라도 어쨌든 이 동경의 위치는 각이 어떨 것 같아? 몇 바퀴를 돌고 0도부터 몇 바퀴를 돌고 90도 사이 이렇게 있는 게 일사분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냥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0도, 1도, 2도, 3도, 4도, 5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한 바퀴 돌고 1도, 한 바퀴 돌고 2도, 두 바퀴 돌고 3도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통 이게 몇 바퀴 돌았어요라는 뜻으로 360 곱하기 정수 한 다음 0도부터 90도까지 일사분면. 이해가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봐봐. 1도, 2도, 3도, 4도, 5도 해서 78, 79, 90도. 이해가? 91도, 92도, 93도 이해가냐고? 120, 130, 140, 150, 180도. 190, 190, 200, 210, 210, 250, 260, 270도. 280, 290, 360도. 이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다시피 각을 쭉 키우다 보면 이 반지선이 이렇게 돌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일사분면인 거야. 이해가? 동경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동경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처음으로 지나가는 곳이니까 이게 일사분면이야.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지나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사분면이야. 그리고 여기가 삼사분면이고 여기가 마지막에 지나가잖아 사사분면인 거야. 그래서 사분면의 이름이 이렇게 써져지는 거야 지금. 중1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외우죠. 디귿자 모양이라고. 그쵸? 중1을 그렇게 배우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각이 점점점 커지면 동경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처음으로 지나가는 사분면 자리, 두 번째 지나가는 사분면 자리 아니냐고요. 그쵸? 그래서 순서가 1, 2, 3, 4예요 이게. 이게 가냐고. 어디 가서 이게 왜 이사분면이야? 1, 2, 3, 4가 아니라 왜 1, 2, 3, 4인 거야? 설명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순서가 그렇잖아 지금. 이해가지? 만약에 3, 4분면에 있는 각은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3, 4분면이면? 3, 4분면. 몇 바퀴를 돌고 나서 몇 도부터? 180도보다 큰 거부터. 이해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좌표 평면이 있으면 0도가 어디야? 동경이 어디 있을 때 0도야? 이렇게 있을 때 0도인 거야. 이해가지?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몇 도인 거야? 그럼 90도인 거야.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180도인 거야.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270도인 거야. 이제부터는. 알겠냐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각이. 한 바퀴를 다 돌면 360도. 그래서 3, 4분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 그치? 그럼 180도는 크고 270도가 작은 거 아니냐고. 그치? 그래서 180도가 크고 뭐라고? 여기는 270도보다 작다. 이렇게 쓰겠다고요. 하지만 몇 바퀴인지 모르잖아요. 두 바퀴 돌았는지 세 바퀴 돌았는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118페이지.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별거 아닙니다. 119페이지가 중요해요. 119페이지가 일단은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스쳐가는 거니까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119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게 그냥 한번 스쳐가는 개념인 거지. 이거 갖고서 못한다고 나는 이제 삼각함수도 못하는 건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동경을 두 개 그릴 거예요. 근데 그 두 동경이 특수한 관계일 때 각은 어떤 관계식 가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그리고 빨간색 동경이 똑같이 위치하고 있어. 파란색 각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근데 실제로는 알파가 요만큼이 알파일지 아니면 뱅글뱅글 돌아서 이만큼이 알파인지 모르죠? 그럼 이렇게 할까? 차라리 파란 각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는요 분명히 360도 몇 바퀴 회전 플러스 x 이렇게 할까 차라리? 요 제일 작은 각의 크기를 x라고 하면요 파란색이 이루는 각은 이런 뜻이에요. x 도라고 쓸까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게 한 바퀴 돌았나 두 바퀴 돌았나 우리 모르잖아요. 저것만 보면은 파란색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쓸 수 있어요. 이해가요? 파란색을 알파라 할 때. 그럼 빨간색 각은요? 빨간색 마찬가지죠. 요 조그만 각 최초의 각 어차피 x가 같을 테니까
이걸 X하고 두면은 이걸 뭐 한 바퀴 돌았나 두 바퀴 돌았나 모르잖아. 그치? 빨간색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각을 베타라고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게 360도 몇 바퀴 더하기 X도일 거란 얘기거든. 둘이 뭐라고? 일치할 때는. 다시 한번 뭐라고? 동경 두 개가 일치할 때는 이런 관계일 겁니다. 따라서 무슨 식이 성립한다? 둘을 빼면요. 딱 이런 모양일 거예요. 곱하기 n. 이거 이해가? 얘 빼기 n이니까 없어지니까. 360n 빼기 360n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말하기를 두 동경이 일치할 땐 다음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게 한 대여섯 개 있어요. 이런 게.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그래서 수식이 다한 것 같구나를 배우는 게 요 단원이야. 여기 보면은 막 밑에 보면 그림도 휘황찬란하고 그치? 막 빨간색, 파란색 밑줄도 더 있는 거 보이지? 이거를 사실 다 암기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 암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중요하고 이러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은 일치하는 경우거든.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자, 예를 들어 볼게. 파란색 동경은 이렇게 있어. 너무 45도처럼 보였다. 45도처럼 그리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45도처럼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릴 때. 좀 이렇게 작게 그리던가 반대로 좀 크게 그리던가 하세요. 요게 파란색 동경이라고 칩시다. 요각을 X라고 할게요. 실제는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실제 알파의 크기는 360도 회전하고 더하기 X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죠? 실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최소의 각을 X라 할 때 일반적인 각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게 알파라고 칩시다. 또 다른 동경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이게 동경이 일직선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일 때. 그러니까 시계로 따지면 약간 6시. 6시처럼 시침과 분침이 반대로 있는 경우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죠? 아까는 몇 시? 아까는 12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할 때고 지금은 6시처럼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반대로 있을 때입니다. 그럼 봐봐. 최소의 각이면은 이만큼이 최소의 각일 거예요. Y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가려면 얘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걸 베타라고 본다면 얘의 각은 아마 이런 식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냐고 무슨 말인지. 그럼 둘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 잘 생각해봐. 최소의 각이 X와 Y면 막곡지각 때문에 여기도 X가 되거든? 그치? 그 Y는 원래 이만큼인데 여기서 X 빼면은 몇 도야? 180도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빼요. 뺄세. 변변 빼기 이렇게. 그럼 좌변은 베타 빼기 알파죠? 거꾸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좌변은 베타 빼기 알파죠. 우변은요? 얘 빼기 얘란 말이야. 근데 Y에서 X 빼기 뭐라고? 180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360도 몇 번 더하기 180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게 여러분 그 119페이지 2번에 있는 내용이라고. 알파에서 베타를 빼나 베타에서 알파를 빼나 그게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이해 가냐고. 그 식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이라고.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보고 그림을 같이 그려가면서 그러겠네. 여기 같은 각이니까. 그러겠네.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걸 암기할 수는 없어. 뭔 말인지 알겠냐고. 이게 그런 뜻이야. 119페이지 내용 그런 뜻이라고. 한 두어 개만 더 해볼게요. 3번 내용. X축에 대해 대칭일 때. 파랑 동경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빨강 동경이 이렇게 나와. 이 두 각의 크기가 똑같게 나온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 동경이 서로 X축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럴 때 파랑을 나타내는 일반각 알파와 빨강을 나타내는 일반각 베타가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거야. 다시 요각의 크기를 그냥 세타라고 해볼까요? 세타? 이것도 세타?
그럼 파랑은 어떻죠? 이게 몇 바퀴를 돌고 이만큼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파랑 알파 각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몇 바퀴를 돌고 플러스 세타. 이해가지? 빨간 각은요? 마찬가지죠. 얘가 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이렇게 갔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빨강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돌면 여기서 멈추겠지? 세 바퀴 돌면. 그리고 이쪽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베타는 이렇게 쓸 수 있어. 360도 회전을 몇 번 한 다음에 빼기 세타. 그치? 이해가지? 아니 회전 없이 할 수도 있죠. 물론 00 대입하면 알파는 세타고 베타는 마이너스 세타죠. 그쵸? 시계 반시계니까. 그치? 반시계 시계니까. 이해가요? 그 이 두 개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 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두 개를 변변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이거 지워지니까 이만큼만 어떤 정수 남겠구나. 그게 여러분 책에 있는 3번 내용이라고. 알겠어? 그 밑에 있는 그림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할까요? 5번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5번은 뭐래? 두 동경이 어디에 대칭? y는 x에 대칭.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를 살짝 그려보고 아 그럼 이거는 더하면 뭐가 되겠구나. 빼면 뭐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야 한다는 얘기야. 둘이 y는 x의 대칭이래.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경을 45도에 그리면 안 돼요. 헷갈려진다니까. 만약에 파랑 동경이 이래. y는 x의 대칭이면 빨간 동경은 이렇다는 얘기야. 그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x축 대칭, y는 x 대칭이니까 이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렇죠? 또는 이렇게 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럼 파랑색 어떻다고요? 만약에 요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더하기 세타. 그치? 알파는 뭐라고요? 몇 바퀴 돌고 더하기 세타. 이해가? 베타는 뭐가 되겠니? 빨간 색깔. 이것도 몇 바퀴 돌고 90도만큼 간 뒤 빼기 세타. 이해가? 몇 바퀴를 돌고 90도만큼 더 가. 그러면 이제 이 동경이 뺑글뺑글 돌다가 여기서 멈추거든. 90도 자리에서. 근데 빼기 세타.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그치. 요 각만큼 빼기 세타. 그러니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겠냐고. 이건 몇 도인지 모르잖아 솔직히. 그치? 몇 도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걸 없애는 좋은 방법. 두 개를 더하면 되지 않나? 더하면 없어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360 정수배는 360에 또 다른 정수배가 될 거고 90도 나오겠죠. 그렇죠? 마지막 5번 공식입니다. 자, 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나도 안 외워요, 이거. 이거 외울 시간에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하나 더 보겠어요. 안 해요. 아니, 우리 좀 효율적으로 살자고. 효율적으로. 너희가 책을 그냥 읽으면 3시간 걸리는 걸 누군가한테 설명 들으면 1시간도 안 걸려요. 이해가요? 어떤 애가 원래 확통을 들어야 돼. 3학년 애가, 고3 애가. 근데 내가 확통 특강 들으라 했더니 얘가 특강 안 듣겠대. 인강으로 듣겠다는 거야. 그래 네가 알아서 잘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어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얘가? 어제? 지금이라도 확통 특강 들을 수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왜? 맡겨놓으니까 못하지. 강제로 끌고 가면 한다 이거야. 누군가가 안 돼! 힘들어? 피곤해? 어쩔 수 없어. 진도 나갈 거야. 이렇게 해줘야 너희가 졸리면서 눈 비비면서 졸려 죽겠는데 진도 나가지. 해야 그나마 진도가 나간다고요. 아, 오늘은 졸리니까 한 페이지만 나갈게. 오늘은 피곤하니까 방정식 2번까지만 할게. 이러면 진도를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좀 참아야 돼. 참고 버텨야 돼. 나중에 회사 가봐. 나 회사 가기 싫어! 이런. 그 유명한 거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단 말이야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죠? 네가 교장이잖아. 학교 가야지. 그런 거 알아요? 못 봤어 한 번도? 교장쌤도 학교 가기 싫대요.
일하는 걸 누가 좋아해? 다 싫어하지. 응? 다 참으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끊고 문제를 몇 개 풀고 그 다음 내용 살짝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문제가 있네요. 121페이지 1번 문제. 세타가 3, 4분면의 각입니다.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을 텐데 그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타가 그러니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어요의 뜻은 이렇게 3, 4분면에 적당한 이렇게 동경이 있다는 얘기고 그 각이 세타란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죠? 세타를 나타내는 적당한 동경이 3, 4분면에 위치해요 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림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나누기 3하면 몇 사분면이 있겠냐고 이거를 대충 눈대중으로 풀어? 이거 3등분 이게 되려나? 그럼 1사분면인가? 근데 안타깝지만 세타가 꼭 이것만 세타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몇 바퀴 돌았을 때 어떻게 알아요? 세타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면 어떡할 건데요? 두 바퀴를 감고 가면 어떡할 건데요? 10바퀴를 감고 가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거 나누기 3하면은 다시 태엽이 풀리겠네. 이렇게 쭉, 그치? 그런 문제야. 아까 했었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어요를 우린 식을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고요. 몇 바퀴를 돌고 나서 몇 도부터. 그치? 똑같이 몇 바퀴를 돌고 나서 몇 도 사이에 있다. 일단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3, 4분면을. 3, 4분면 여기 몇 도 들어가는 거야 이제? 여기에 몇 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했었어 분명히. 여기가 0도야. 여기가 90도고 180도고 270도잖아. 그치? 몇 도? 여기 180. 이해가지? 여기 몇 도? 270도. n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야 돼? 정수. 저게 뭘 의미하죠? 회전수. 이해가죠? 그래서 3, 4분면에 있어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를 뜻하는 거야. 그럼 봐봐. 3분의 세타는 뭐야? 그 나누기 3 하는 거 아니야? 이 부등식을 3씩 나누면요. 가운데 이제 3분의 세타죠? 이건 뭐예요? 3 나눴으니까. 그렇죠.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3 나눴으니까 60도. 이해 갔어? 얘는 뭐야?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 나누면 90도죠. 이해 가죠? 이제 여기다가요. n에다가 정수를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이게 몇 사분면인지 나와요. 이제 하나씩. 그리고 그 값이 반복됩니다. 계속. 몇 사분면 반복돼요. 그거 찾으라는 문제라고. 만약에 n에다가 0 대입을 볼까? 보통은 분모가 3이면요. 0, 1, 2 세 번 대입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은 3을 대입해버리면 결국 이게 뭔지 알아? 3을 대입하면 360도 아니야. 그치? 그럼 360도면 0 대입한 거랑 똑같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 이상부터는 반복이에요. 이 이하부터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0, 1, 2 세 번만, 3이죠? 세 번만 대입합니다. 그렇게 보통은. 정확한 이유 같은 거나 이런 것들 혹은 또 이걸 풀 수 있는 꼼수 같은 것들도 있는데 나중에 할 테니까 그거는 일단 보세요. 정석적으로 0을 대입하면 여기 60도 나오고 여기는 90도 나오는 거 이해가죠? 이게 무슨 의미야? 60도가 여기고 90도가 여기인 건 알겠어? 따라서 요 사이에 있어요의 뜻이니까 3분의 1배 하면 여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한 바퀴도 돌지 않고 0 한 바퀴도 돌지 않고 그냥 여기서 멈춘 애를 3분의 1하면 1사분면인 요 자리에서 멈춘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가? 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120도 더하기 60도 180도죠? 얘는요 1 대입하면 120도 더하기 90도 210도죠? 그러면 180도와 210도 사이는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가 180도 아닌가? 210도는 이렇게 있고 그쵸? 그래서 요 사이에 멈춘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무슨 뜻이야? 얘가 1 한 바퀴 태엽을 감고 나서
다시 좀 더 감아서 3, 4분면까지 감아있으면 요 태엽이 3분의 1만큼 풀려버리면 그 애가 여기에 멈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이. 알아들음? 이거 몇 사분면인데? 3, 4분면이네. 그치? 그래서 이게 일단 정답은 1, 4분면에서도 멈춰요. 3, 4분면에서도 멈춰요. 세 번째 마지막 n이 2면요. 2 대입하면 240 더하기 60도. 300도죠? 얘는요. 2 대입하면 240 더하기 90도. 330도죠? 얘네가 330도는 여기고 300도는 요렇다? 여기에 멈추는 곳이 이게 가요. 두 바퀴를 감고 이만큼까지 시계 바늘을 이만큼 꺾어 놓은 다음에 이게 3분의 1 확 줄어버리면 다시 이렇게 풀리면서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4, 4분면에서 멈추겠네요.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3개의 4분면 1, 3, 4, 4분면에 멈춘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대입해봤자 다시 요 세 부분이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계속. 재밌지 않니?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재밌어. 또 각에 대한 센스도 생길 거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대한 각종 뭐 꼼수, 뭐 편법, 정상적으로 푸는 법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 알려주면 요놈들이 그런 것만 하려고 했고 맨날. 그렇지. 정석대로 안 풀고 선생님 꼼수 없어요? 딸깍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2번 좀만 참어. 지금 수업한 지 30분 됐어.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면 세타는 몇 도 단 0도와 90도 사이에서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대체? 아까 동경이 일치 시계바늘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라고 했죠? 12시. 그런 식으로 두 개의 동경이 똑같아지는 걸 말해요.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일단 세타가 0도 90도 사이니까 뭐 적당히 세타가 뭐 이렇게 있나 보지 뭘. 그럼 7세타는 뭐야? 이거 7배란 얘기잖아. 그치? 7배. 곱하기 7. 그러면 이게 태엽을 요만큼 감은 거를 7배 더 감아 해가지고 쫙쫙 감는 거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다른 두 번째 반직선이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멈추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일치했다는 뜻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배웠냐고요. 까먹었어? 그럼 이렇게 하라니까. 이 제일 작은 여기 세트라고 하자 그래. 세트니까. 파랑색 각을 알파라고 하면 사실 알파는 한 바퀴도 감지 않은 거니까 그냥 세타랑 같은 거고요. 베타는 좀 감은 거잖아. 몇 바퀴 어쨌든 7배 하면은 그래도 최소 한 바퀴는 감지 않을까? 그치? 몇 바퀴인가는 감고 플러스 세타일 거란 말이야. 그치? 이 애매한 각 세타를 처리한 방법이 뭐라고요? 두 개를 뺀다고요. 이게 7세타란 말이야 분명히. 그치? 두 개를 뭐 한다고? 뺀다고. 빼봐. 어떤 일이 벌어지 베타 빼기 알파 할게. 그럼 세타 세타 지워지니까 뭐만 남아? 360만 남지 않겠냐고 이렇게. 그치? 얘가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실제로는 요거 빼기 요거기 때문에 뭐야? 이게 6세타랑 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어? 여기서 이거 빼면 360 곱하기 n이죠. 근데 둘은 같은 거니까 이걸 7세타라고 불렀잖아 지금 방금. 7세타에서 이거 빼면 6세타니까 둘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타가 뭐냐고요. 60도 곱하기 n이죠. n은 정수고요. 따라서 얼마를 집어넣어야 이게 똑 들어갑니까? 1이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한 세타는 60도다. 이런 얘기예요. 60도만큼 감고 이걸 7배를 더 감으면 60도 감은 거랑 7배 감은 거랑 둘이 딱 맞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동정끼리. 이해가 가? 오케이. 이걸 해야지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면 최소한 호도법은 배우고 가야지.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딱 요거까지만 할 테니까 좀 기운내. 호도법이랑 부채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자. 알았어? 나 오늘 호도법까지만 할 거야. 딱 진짜. 알겠어? 잘 들어. 호도법. 호도법. 60분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뭐냐면 각을 재는 일종의 단위, 방법 이런 거라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화폐의 단위는 원이고요. 미국 화폐의 단위는 US 달러. 그렇죠? 홍콩은 홍콩 달러. 중국은 위안, 일본은 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유로는 유럽 연합은 유로? 그러니까 단위가 있잖아, 단위가. 각을 재는 단위. 너 각 재는 단위 뭐 알아? 도. 그 도가 60분법입니다. 몇 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디그리라고 하는. 이게 60분법이에요. 원 한 바퀴를 360조각 낸 거죠. 왜 360조각이야? 100조각도 아니고 200조각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이유는 1년이 365일이니까. 와, 두 번째 이유는 360이 그러니까 많은 수의 공배수죠. 무슨 말이냐면 360을 2로도 나눌 수 있고 3으로도 나눌 수 있고 4로도 나눌 수 있고 5로도 나눌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6으로도 나눌 수 있고. 여러 수들의 공배수다 보니까 나눌 때 편리하죠. 피자를 몇 조각 나눠서 했더니 각 중심각이 몇 도야 이런 거 할 때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60의 배수, 60진법 썼잖아 옛날 사람들은 60진법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60의 6배 뭐 이런 취지도 있고요. 어쨌든 원 한 바퀴를 360도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의로 쪼갠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죠? 여러 편리성을 위해서 쪼갠 거죠. 그렇게. 그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이거예요. 호도법이라는 방법. 그리고 이걸 배우는 순간부터 어떨 것 같냐 이제부터. 그렇죠. 고등 수학을 배우는 순간부터 특히 이 단원을 배우는 순간부터는요. 앞으로의 각은 대부분 예로 쓸 겁니다. 이제. 단위가 바뀌어요.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거야. 일단 얘는 도라는 단위를 쓰고요. 얘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요. RAT라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실제로는 요런 걸 안 써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3이라고 쓰면은 이게 3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3이라고만 쓰면은 사실 이 뒤에는 조그맣게 지워진 거죠. 뭐가? 3이라고 쓰면 이건 3 라디안이라는 요것을 안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니들 이런 거 기억나? 사인 30도가 얼마야? 다 까먹었지? 삼각함수라고 조만간 이거 나온다고. 얼마야? 2분의 1. 어휴. 그럼 사인 30은요? 당연히 2분의 1이 아닙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사인 30만 써요. 애들이 도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건지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엄청난 거예요. 도를 써야 2분의 1이죠. 도 안 쓰면 2분의 1 안 나와요. 왜냐고요? 이거는 무슨 단위라서? 라디안 단위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각을 표현하는 거잖아. 이 뒤에다 각의 크기 적는 거 아니었어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뒤에다 각의 크기 적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인 30도, 사인 50도 이런 식으로. 사인 30이 얼마야? 모르죠. 30 라디안이 얼마인 줄 알고. 사인 1이 얼마야? 모르죠. 사인 90이 얼마야? 몰라요. 90 라디안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사인 90도가 얼마야? 그러면 그때는 1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써야 돼, 이제부터는. 이걸 배우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써야 한다고. 그 몰라? 옛날에 그 미국 애들이 나사에서 이렇게 로켓 쏘는데 미국 놈들은 무슨 단위 쓰죠? 무슨 단위 써요? 길이 단위. 걔네들 마일, 인치 이런 거 쓰잖아, 걔들은. 근데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은 못 쓰겠어, 당연히. 미터법 써요, 걔들은. 킬로미터, 미터. 둘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 오가는 바람에 로켓가 폭발했다며. 수치를 잘못 적어가지고. 단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거지, 뭘. 미국에서 37도. 이러면 이거 더운 거야, 추운 거야? 왜? 이거 무슨 단위인데? 아마 화씨일걸요? 섭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로 본다면? 그치? 이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잖아. 37? 겁나 덥겠네. 반팔만 입고 가야지. 얼어 죽어요. 가서. 그쵸? 단위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배운다는 거는요. 이제 앞으로는요. 각을 쓸 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1인지 1도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1만 쓰면요. 이건 라디안입니다. 단위가. 라디안을 안 쓰는 거, 우리가 안 쓰다 보니까 3이 3도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안 쓰는 거기 때문에 3만 쓰면 3 라디안을 뜻해요. 이제부터는. 알겠어? 그럼 대체 라디안이 얼마나 되는 각도인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응? 정의를 해야죠. 정의는 뭐냐? 호도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호를 반지름의 몇 배로 보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부채꼴이 있어. 근데 부채꼴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호가 반지름의 한 배야. 그때의 이 중심각이 1라디안이에요. 이해가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호가 반지름만큼 길이가 똑같네? 중심각을 1라디안. 그러면 호가 중심각의 반지름의 2배랑 같네? 2라디안.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뭐라고? 호가 반지름의 몇 배야? 이렇게 정의하는 관점이 호도법이에요. 그럼 봐봐.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1라디안이. 그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로 고치면 몇 도쯤 될까도 궁금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즘 1달러가 얼마예요? 환율 막 폭등. 그래서 망할 것 같아. 아직 1500선을 안 뚫고 있는데 1500선 바로 밑에서 이렇게 좀만 기다려 이러고 있단 말이지. 계속. 너희들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 환율이 올라가면은 뭐 수출은 유리해진다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수입은 불리해진다 이런 거 안 배웠어? 관심이 없어? 해외 직구할 때 이제 비용이 더 나간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어? 단위가 얼마 중에 변한 요즘 시세가 얼마지? 환율은 매번 바뀌겠지만 이건 안 바뀌어요. 딱 정의가 다한 것 같기 때문에. 궁금하잖아. 이게 몇 도쯤 되는지. 몇 도쯤 되는지. 그치? 그럼 봐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혹시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된다.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쵸? 이게 중1 때 배웠던 거다 참고로. 이거 말고도 원주각의 크기도 비례하고 부채꼴 넓이도 비례해요. 참고로. 요거만 쓸게요. 일단. 그럼 봐봐.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감자 그냥. 에휴. 야, 한 바퀴를 감았어.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이 만약에 R이야. 다시 할게. 요 반지름이 R이야. 여기도 호의 길이가 R이면 중심각은 1라디안인 거야. 이해 갔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1라디안으로 정의하는 거야. 내가 한 바퀴를 감았어. 그럼 니들 알지? 몇 도니 이거? 360도잖아. 그치? 이 둘레는 얼마지? 호의 길이? 2파이 R이죠. 이게 비례한다고요. 다시 할게요. 1라디안이 할 때 R만큼 나오잖아. 중심각 대 호. 중심각 대 호라고요. 같은 반지름일 때. 그쵸? 다시 한번 뭐라고요? 중심각 1라디안일 때 호 R. 이해가? 중심각 360도일 때 호 원 한 바퀴 2파이 R. 이런 비례식이 나올 거란 얘기야. 이해가지? 그래서 라디안과 도를 같이 쓸 수 있어요. 보다시피. 그럼 봐봐. 내향의 곱은 얼마죠? 하면은 360도 곱하기 R. 외향의 곱은 얼마죠? 1 곱하기 얘니까 2파이 R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따라서 R, 2로 약분하면요. 재밌는 식이 하나 나오죠. 뭐 파이 라디안은 180도. 이런 식이 나와요. 선생님 이거는 원주율이고 3.14 이러고요. 이거는 도인데 어떻게 둘이 같단 말입니까가 아니라 요거는 생략됐다는 거예요. 뒤에 단위가. 뭐가?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파이가 얼마야 하면은 3.141592가 아니라 180도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파이 라디안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180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단 당분간은 인생에 있어서
파이는 더 이상 원주율 3.14가 아니라 뭐라고? 파이는 180도야.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거 3.1415 구이라는 실수가 어떻게 가계랑 같냐고. 그게 아니라 파이 라디안인 거죠. 정확하게는. 파이 라디안은 180도. 그럼 봐봐.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같은 거니 1라디안은 얼마가 되겠냐? 나누기 뭐 하면 돼 이거? 나누기 파이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얘를 나누기 파이 하면 돼. 몇 도? 파이분의 180도. 이게 약 57도쯤 됩니다. 약 57도쯤. 이게 3이면은 60도일 거 아니야. 그치? 이게 3.14거든. 그래서 조금 작아요. 그거보다. 이것도 니를 암기해야 돼. 57도도 대충. 대략 57도쯤 된다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 57점 몇몇몇 도 밑에 써있지 않니? 어디? 안 써있어? 이런 지기를? 앞에 써있지 않아? 그쵸? 여기 57도 17분 45초. 거기 보여? 57분 17초 17분 45초. 이게 분초거든요. 시분초처럼 도분초 쓰는 건데요. 시계랑 똑같아. 60분이 1도고요. 60초가 1분이에요. 60분법이라며 아까. 그치? 1도를 60조각 낸 거 중에 하나를 1분. 1분을 60조각 낸 것 중에 하나를 1초라 부르는 거라서 이렇게 썼는데 그게 불편하죠. 그쵸? 이거 몇 년도 시절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뒷건 외우지 말고요. 대충 약 57도쯤 된다. 뭔 말이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붙잡고 해가지고 얘랑 길이가 같으면 이 각이 대충 57도쯤 되더라. 이런 거야. 내 말은.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안 부르고 일라디안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야. 내 말은. 그리고 앞으로 뭐 하겠다고? 니들 인생에 있어서 파이는 뭐야 이제? 180도! 우리 아들이 그러다고 아빠 이거 뭐야? 우리 아들은 인스타에서 수학 관련된 거 뜨면요 항상 아빠한테 보내요. 이거 뭐야? 재밌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재밌지, 그치? 인스타에 뜨는 거 그냥 뭐 이렇게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면서 그거만 보면 재밌겠지. 수학 별거 아니네 하겠지만 막상 하면 힘들지, 그치? 근데 얘가 이게 떴나 봐 어느 순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아니 중학생들은 이게 뭐야? 하겠지만 삼각함수 호도법을 배운 친구들은 저거 알지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90도는 뭐랑 같게요? 2분의 파이 라디안. 앞으로는 라디안 말을 안 쓸 거라고 계속. 60도는 뭐게요? 뭐요, 씨. 뭐요? 3분의 파이. 30도는 뭐게요? 6분의 파이. 45도는 뭐게요? 내가 지금 쓴 숫자들 보여요? 이거 다 특수학으로 배웠던 것들이다, 니들. 그렇잖아. 직각삼각형에서 30도, 40도, 60도.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도형 배우면 이런 게 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정삼각형조차 60도라고 안 써. 정삼각형의 한각이 뭔 줄 알아? 3분의 파이인 거야. 이제부터는 되게 중요해. 이게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적응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걸로 계속 한단 말이야, 수업을. 내가 물어볼까요?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러면 니들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야. 변환도 해야 되지, 각도 외워야 돼, 각도. 이게 얼마인지 알겠어? 얼마인데? 오!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오! 훌륭하구만. 탄젠트 3분의 파이는요? 뭐요? 루트 3입니다. 이런 게 돼야 한다는 거거든? 탄젠트 60도. 60도잖아. 이거 탄젠트 60도면 이거 아니었어? 이거? 1대 루트 3대 2 이거 아니었어? 탄젠트는 루트 3.
이런 게 돼야 한다는 거거든,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애를 붙잡아 놓고 사인 4분의 8가 얼마야? 코사인 6분의 8가 얼마야? 수시로 물어봐서 따닥딱 대답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기본은 뭐고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파이는 뭐라고요? 이제 180도. 일라디안이 대충 얼마? 57도쯤. 이런 변환 연습을 죽어라 해야 나중에 이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이거 느려지면은 이제 계산 노답입니다. 계산이 이제 확 떨어진다고, 속도가. 그럼 재미가 없어요. 문제 푸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 연습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죠. 어떻게. 알겠어?